자, 이제 박영사 중학교입니다. 아,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좀 많이 덜 보신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등학교는 그렇게까지 막 처음 보실 만한 내용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또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똑같은 챕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넘어오시고요. 앞에는 가창곡들은 거의 보신 곡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 볼게요. 24페이지죠. 24페이지에 보통은 그냥 사쿠라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사쿠라 사쿠라 이렇게 두 번 모여 있는데요. 벚꽃이라고 해도 됩니다. 벚꽃이라고 하고요. 이거 유명한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기요. 가사가 붙여서 노래가 되었는데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고토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데요. 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뜯는 거. 그래서 뜯는 현악기, 약간 가야금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악기인데요. 가야금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손에다 뭘 끼고 연주를 하는 예, 그 고토의 연주로 그냥 노래를 하는 거였다가 노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민속 노래 하나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리지아 바인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리지아 바인보라는 노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레론레론 신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요거 지금 필리핀 노래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요런 노래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랬지만 조금 다른 교과서들보다 요런 노래들이 조금 더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사레이라고 해서 피지의 전통 음악이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듣고 와, 막 어떡하냐, 피지 노래가 다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 여기요. 이 노래는 1916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이 멜로디 딴따단딴 따띵딴 빰빠밤빰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선생님들께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번안이 되어서 피지는커녕 되게 지적으로 들린다는 말이 좀 웃기기는 합니다만 어, 여기 지금 연관 검색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윤형주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윤형주라고 예, 이런 분이 계세요. 이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그 트윈폴리온가 뭐 이런 그 포크 가수들 그룹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여기 있네요. 여기 뭐 김세환, 조영남, 총상식, 윤형주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분들이신데 이분이 이걸 번안을 해서 부르셔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시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피지 음악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예, 그래서 피지 노래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노래로 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시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렇게 했었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런던데리 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래 제목보다는 데니보이라고 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데니보이라고 번안한 가사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렇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아일랜드 민요입니다. 뭐 요런 악곡들이 잠깐씩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왜 올드랭사인 말씀드렸잖아요. 배제학당 애국가. 고등학교의 배제학당 애국가의 그 멜로디 요거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예, 들어보신 바로 그 노래가 잠깐씩 소개가 됩니다. 이 정도 악곡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때랑 비슷하게 중학교 교과서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국 민요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얘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음악 몸으로 느끼다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을 텐데
음악 속의 그림입니다. 뭐가 어렵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음악 속의 그림 보시면요. 요렇게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나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은 원근감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르네상스는 왜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에 대한 향수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되게 잘 보여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사실 태어나고 죽은 애가 매우,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도 못했을 철학자들이 다 하나의 그림po 한 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동경하고 있는 르네상스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뭐 콤파스로 뭘 그리고 있는 저 기하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해가 좀 골치 아프죠? 로레 마드리갈 아름다운 동쪽에서부터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태리 마드리갈 하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보통 아무래도 시험에 나오면 저 후기 마드리갈, 마렌찌오나 제주알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레께 나와갖고 조금 좀 흠칫했어요. 어쨌든 교과서에 요게 하나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 마드리갈은 5성부 정도의 마드리갈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5성부 마드리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크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의 원래 특징들이 많이 그렇듯이 확 부각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환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둠 속에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핸델의 수상음악의 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보나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오네요, 선생님들. 이 곡은 클레멘트 자느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자느킨 저기 정량음악 있죠? 16세기 프랑스의 정량음악 이야기할 때 혹은 뭐 그 시편가, 예, 제네바 시편가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가끔 이름을 보시는 작곡가입니다. 요렇게 쓰고요. 요 사람의 작품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악곡은 새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새의 노래는 지금 저희는 악보가 너무 일부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좀 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노래 뒤쪽으로 가면서 꽤나 많은 새들의 울음소리, 꾸꾸 뭐 이런 소리, 꾸꾸 위위 뭐 이런 식의 삐우삐우 뭐 이런 식의 새의 울음소리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곡을 살려서 만든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 공부하는 어떤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뭐 많이 볼만한 내용이 있는 악곡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연주는 제법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연주는 제법 좀 많이 되는 편이고 그래서 샹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주는 많이 되는 뭐 그런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봄 1악장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바로크 시대 악곡 중에서 일부를 주고 그림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 박영사 교과서가 그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을 끌고 나갈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은요, 45페이지인데요. 45페이지에서는요, 사면육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홍도의 무동. 많이 보신 그림이죠. 김홍도의 무동에는 사면육각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림 중에 하나로 해서 얘는 이미 한 15, 16년 전쯤에 한번 미발추 시험인가? 거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고에 해당하는 북과 장구와 그 다음에 피리 2개, 대금, 해금, 그리고 춤추는 소년까지 이렇게 해서 사면육각의 편성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윤복의 쌍검대모는 아까도 보신 거고 그 다음에 김중근이 그린 기형
건무추고, 기생이 건무를 추고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에도 삼연육각 편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과 삼연육각으로 반주하는 봉산탈춤을 한번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봉산탈춤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잠깐 나오고 있고요. 봉산탈춤과 무고의 삼연육각 반주 음악을 비교해서 듣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나왔는데, 그닥 선생님들 뭐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동으로 제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그 울림을 이해하다로 넘어가시면 소리의 울림 파트가 나오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57페이지에서는 음악이 소리 예술인데 물체가 진동하면 공기의 파장을 통해서 고막에 전달이 되면 그 음파는 밀도가 작아졌다 터졌다 하는 것을 음파라고 부르고, 이 음파는 소리가 크다와 작다, 높다와 낮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안 해도 되죠. 예,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루드가 잠깐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르작의 현악사 중주 아메리카가 나왔고요.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더 없습니다. 악기의 울림이 나오는데 악기의 울림 볼 거 없었고, 생태의 울림이 나오는데 자연의 음악이라고 하면서 전원교향곡이 나와요, 선생님들. 전원교향곡이요. 보시고 막 놀라시거나 그러실라나?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감상하고 각 악장의 자연과 관련된 제목을 붙여보자 라고 나와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놀라실려나 어쩔라 모르겠는데 별거 없습니다. 지금 프린트에서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악곡이 1악장, 이게 2악장, 이게 3악장, 4악장, 5악장이어서 이 각 악장에 붙어있는 메인 표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1악장은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감정, 2악장은 뭐 시냇물의 풍경, 시냇가의 풍경, 농민들의 즐거운 모임이 3악장, 4악장의 소나기 폭풍우, 5악장이 폭풍 뒤의 감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어서 그거를 일단 틀로 해놓고 각자가 악장과 관련된 제목을 붙여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답이 뭔지를 아는 게 우리가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아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전람회의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림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전원교향곡이 1악장부터 5악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하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연을 주제로 해서 곡 써보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딱히 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을의 노래 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박학기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이 노래는 교과서에 어차피 한 번쯤은 만나시는, 언제나 거의 들어가 있다시피 한 노래이니까 그런 노래가 하나 들어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생태를 위한 음악이라고 하면서 지구를 지켜요가 나옵니다. 이게 뭐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니고, 여기 멜로디 좀 봐주세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뭐죠?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4악장. 그래서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4악장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하나 들어가 있구나라는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닥 할 게 없죠. 예, 그리하여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음악 있는 부분에서는요. 자, 88페이지로 갈 텐데요. 저는 요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선생님들. 이 교과서가 시원하게 국악악보를 새로 그리셔갖고 보락보들이 좀 있어요. 앞에 넘어온 것 중에는 수제천도 있었고요. 여기 관악 영산해상 상영산이 있습니다. 관악 영산해상 상영산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악 영산해상 상영산 악보를 선생님들 지금 좀 보고 계시지요? 보고 계시죠? 좀 보고 계십시오. 지금 제가 마침 국립국악원보를 열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관악 영산해상 고등학교 때는 뭐 때문에 봤다? 향당교주 때문에 봤잖아요. 그래서 향당교주 때문에 보셨고, 지금 마침 같은 악보를 제가 지금 열어놓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왜 열었는지 혹시 느낌이 오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관악 영산해상 상영사는요,
오프닝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현악 영산해상은 검은고가 11박을 연주를 하고 전체 합주가 시작이 되는데 관악 영산해상은 장구가 먼저 시작을 해서 10박을 연주하고 나면 피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합주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걸 여기서 확인합시다. 장구가 먼저 나오고 10박에 해당하는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피리가 나오고 전체 합주를 해요. 얘들의 관계는 6, 4, 4, 6이에요. 근데 관악 영산회상은요. 갈라치는 20박 장단을 사용하는 악곡이에요. 갈라치는 20박 장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서 보실 땐 기덕쿵, 기덕쿵, 덩더러러 이 장단을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얘가 처음에 곡이 시작될 때 장구만 나올 때요. 장구만 나올 때는 이걸 잘 안 쓰고 그냥 덩으로 많이 쓰거든요. 덩으로 그냥 씁니다. 그려놓고 나니 이상하게 보입니다. 덩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걸 근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네, 국립국어원보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덩, 기덕 하다음에 덩, 기덕 하다가 쿵 할 때 피리가 들어오고 덩더러러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쿵 하면서 피리가 들어오고 덩더러러 하면서 전체 합주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장단부터는 기덕, 쿵, 기덕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 관악 영산해상의 상용사는 기본 장단이 기덕, 쿵, 기덕, 쿵, 기덕, 쿵, 덩더러러, 기덕, 쿵, 갈라치고 기덕, 쿵, 덩더러러 이렇게 되는 게 기본 장단인데 첫 번째 장단만큼은 시작을 할 때 기덕쿵이 아니라 여기를 덩으로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하여 악보가 매우 시원하고 볼만하였으나 첫 장단 첫 방만큼은 약간 저희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예, 요건 좀 그런데 라고 보여서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연음 형식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금이라 대치타 랍신다 뭐 해갖고 시작되고 있는 대치타 악보도 나옵니다. 자, 뭐 악보 그냥 보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품달 이야기까지 나오네. 예, 요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도 여기 영화 취화선 이야기도 나오고 취타도 나오는데 취화선은 내비두시고요. 취타 멜로디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취타를 가지고 다양한 국악기 앱으로 연주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앱도 하나 소개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버시 사랑이라고 하는 옛날 교과서서부터 꼭 한 번씩은 나오는 뭐 요 악곡 네,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역사와 함께하는 음악이라고 하면서 94페이지서부터 쭉 나오다가 오늘날의 우리 기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선생님들 앞에는 거의 다 배운 것들이 나와서 98페이지에 풍물, 사물놀이, 난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풍물하고 사물은 수업에서 어느 정도 보실 테니 오늘 난타를 보시면서 요 단어나 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on-verbal performa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벌이 원래 언어이니까 앞에 non-verbal이 붙었다는 건 말을 안 하는 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야 공연이니까 그래서 non-verbal performance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언어적인 공연이다라고 해서 난타 같은 애들이 줄거리가 약간 있죠. 아주 막 그 기승적인 것이 다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무슨 상황인지는 언급이 되지만 그걸 말로 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걸 non-verbal performance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이런 게
요거가 공연되던 시절, 난타가 한창 공연되던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였어요. 스탬프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non-verbal performance가 전 세계에 아주 화두였을 때 우리 국악장단을 좀 가지고 만든 공연물의 형태로 난타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난타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탐구해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냥 있는 내용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뭐 영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신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가신조 선생님들 잘 아시는 옛날 노래를 가지고 옛날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걸 고가신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가신조의 한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사랑 거짓말이라고 하는 예, 요 소울지기의 노래를 하나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걸 가지고 또 영화 헤어와 영상에다 입히는 활동을 해보라고 하는데 노래나 잠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계속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이 보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4페이지에서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노래의 일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동주 씨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좀 잠깐 예, 나타나고 있고 통일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통일의 노래가 아이고, 이게 뭐 임용에 나올 거라고는 잘 안 보입니다만 선생님들 딴 거보다 요거요.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었던 예, 장일남 선생님의 가곡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봐주시고 굿세어라 금수나가 나오는데요. 앞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때 다 그 비슷한 시절에 있었던 대중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음악들을 한번 좀 뭐 제목이라도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로 마지막 페이지로 잠깐 제안을 하고 있는데 많이 내용이 없으시죠? 예, 정말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휙휙 새로운 악곡들 악보 보시는 게 위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좀 부담을 내려놓고 보실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학교 2 교과서를 한번 좀 볼까요? 중학교 2 교과서도 좀 비슷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뭐 그 악곡이 좀 새로운 게 몇 개 있다 정도 빼놓고는 이론적으로 다시 보셔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실 곡 16페이지에 고향 생각입니다. 스페인 에스파니아 민요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 민요이고요. 홍남파 선생님이 역사를 하신 악곡입니다. 마이너로 노래를 부르는 악곡인데요. 예, 요렇게 예, 생긴 악곡입니다. 한번 불러보시고 끝내십시오. 그동안 어느 교과서에서는 한번 나올 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언제일까 뭐 이러고 있었던 악곡입니다. 하나 정도 좀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걸 만약에 개명창을 해보신다면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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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마이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세 번째 단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단 보시면 도, 미, 레, 도, 라, 솔, 솔, 파, 미, 레 이렇게 바뀝니다. 미, 레, 미, 솔, 파, 미, 레, 도, 레, 도, 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뀝니다. 도, 레, 도, 시 한 다음에 다시 라, 미, 미, 미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 이 음악에는 뭐가 잠깐 나타나고 있다?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가는 네, 나란한조 관계의 이런 관계가 좀 나타나고 있다. 한 악구 정도를 전체를 F 메이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조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전조는 그냥 악구로
직접 전조, 악고 전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악고 전조가 일어났다라고 보시고요. 원조와의 관계는 나라난조 관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렵게 보시지 말고 그냥 개명창에 보시면 금방 여기만 도미레도 하면서 그냥 메이저로 확 넘어왔다가 다시 마이너로 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는 악곡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를 담는 음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캐나다 민요 은빛 자작나무의 땅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실려 있고요. 아니 진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하와이에서 많이 부르는 알로하웨라고 하는 정말 많이 하와이 가면 계속 들을 수도 있는, 그리고 미국의 스와니강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선생님들 이거야말로 일종의 팔러송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팔러송이라고 불렸던 악곡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스트럴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팔러송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남아메리카 음악이라고 하면서 시엘리토린도 잠깐 나왔는데 선생님도 많이 보셨던 아름다운 하늘 이렇게 나오는 바로 그 악곡이어서 새롭지 않고, 삼바렐레 그동안 많이 보셨던 악곡입니다. 바디 퍼커션 어쩌고 하는 내용 때문에 잠깐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프리카 음악 이야기하면서 음부베가 나왔는데 음부베는 딴 거 아니고요. 선생님들 요거 줄로 아카펠라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줄로 아카펠라 형태로 해서 라이언 슬립스 투나잇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나왔습니다. 새롭진 않고 다른 교과서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보브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실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은빛 자작나무의 땅 저 정도나 좀 새로울까? 그렇지도 않았고 그냥 좀 편곡을 좀 다르게 했다라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음악 몸으로 느끼다. 이 교과서에는 그림 관련된 게 많더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림 좀 볼까요? 다비드라는 화가를 기억하실까요? 다비드는 제가 고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 화가인데, 프랑스에서 이 화가는 정치인급 반열에 올라 있다. 그래서 파리 가셔서 혹시 많은 정치 관련된 인물들의 조각상이나 이런 걸 볼 때 팔레트 들고 있는 사람 보시면 저거 다비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혁명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렸던 1784년에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은, 이 형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네이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해서 옛날 얘기를 못 해드려서 좀 섭섭하기는 한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로마 병사의 옷을 입고 이러고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림 같은 것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르네상스인가? 그럼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이 구도나 줄거리나 이런 것들과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균형미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그 향수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거, 그건 고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걸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미술사에서는 이 시기를 신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신고전을 부르면 큰일 나니까, 우린 신고전이 20세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고전 시대에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이 사약받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거 다 이 사람 그림이거든요. 나폴레옹이 저기 알프스 넘어가는 이런 그림들 다 이 사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 고전 시대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든의 현악사 중주 오퍼스 3 넘버 5의 제2악장 세레나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악장 때문에 이 현악사 중주는 별명이 세레나데가 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처럼 퍼스트 바이올린의 멜로디는 굉장히 노래하는 듯하고, 밑에는 피치카토로 띵땅띵땅해서 기타를 뜯는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이 곡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쇼팽의 연습곡인데요. 이별의 노래라고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이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쇼팽의 연습곡에 맞춰진 이 그림은
윌리엄 터너의 바람 부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너를 무슨 주희라고 말을 할 건 없고요. 그냥 19세기 화가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더 해야 할 얘기는 그닥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인데요. 5번인데 황제 첫 부분입니다. 엄청 화려하게 띠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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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고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고 얘가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악곡을 주고 다시 다비드의 그림을 주었습니다. 알포스 없는 나폴레옹의 그림을 주면서 연결을 시켜 놓았고요. 황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9세기 그림이 다시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딱히 할 얘기는 없는데요. 존 컨스터플의 건초마차라고 해서 그냥 마른 풀 같은 거 나르는 건초마차 뭐 이런 그림이고요. 그 위에 트로이 메라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ABA 3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성격 소품. 그러니까 표제적인 제목을 붙이고 간단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악곡 한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로이 메라이 나왔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도 요거 그림이 두 장인데 왼쪽은 해돋이 인상이니까 됐고 얘 말입니다. 칸딘스키 아시죠? 칸딘스키의 그림 아까 표현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술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합니다. 칸딘스키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고 몬드리안은 차갑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몬드리안의 그림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몬드리안 그림을 놓고 미니멀리즘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몬드리안은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의 컨셉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있기도 전부터도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으면 미니멀리즘 같다고 쓰시면 되지만 이 사람이 1943년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을 너무 미리 끌어다가 미니멀 이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모티브를 반복을 해서 작품에다가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주만 있을 뿐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그리거나 음악으로 표현하는 미니멀리즘의 개념은 몬드리안의 이런 그림들보다 더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한다면 그렇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무조 음악 시대의 작품이에요. 쉔베르크의 무조 음악 시대의 작품 세계의 피아노 소품 중에 1번인데요. 하필 요게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무조 음악이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현대 시대 작품의 주요 작품을 찾아서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슈토카우젠의 헬리콥터 사중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은 정말로 헬기 4대가 뜹니다. 헬기 4대가 떠서 서로 연주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보실 수 있는데요. 헬리콥터 4대를 띄워놓고 각각이 서로의 연주를 들어가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의 프로젝트성 어떤 그런 작품이다라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뭉크의 절규 표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도 하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로 확 넘어갈 거거든요. 47페이지에서는 아까 춤과 관련되어 있는 음악 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울림이 연주하고 있는 한일 월드컵 응원가 아헤허라고 하는 음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올림픽 때 왜 들은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음악도 하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라고 하는 음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음악도 하나 있다라고 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난 것 빼고는 거의 아시는 것들이어서 별로 이것도 할 얘기가 없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좀 뛰어넘어가서 65페이지 보시면 65페이지에서는 가야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요. 뭐 여기 기준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본청 관련된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튕기는 거, 미는 거, 뜯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해금 연주 방법과 활대 울림통, 그 다음에 요거 짚는 방법들, 요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너무 간략하게 돼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두 줄의 음정 간격과 화를 빼고 넣고 하는 것들의 기호와 그 다음에 일지, 이지, 삼지, 사지를 부르는 이름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저희 왜 취타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금 관련된 내용은요. 자, 그리고 기타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뭐 스트로크, 코드 짚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가 새로워서라기보다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박영사가 그림이 아주 시원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선생님들 프랩 보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잠깐 나와서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라고 드려봤습니다. 안 그러시면 진짜 많이 예, 내용이 많이 빠질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서는 송어 나오고 있는데 송어에서 다른 거 없고 여기 밑에 우리 맨날 보는 송어라는 게 5개 악장으로 이루어진 악곡으로 편곡이 되었고 피아노 5중주에 4악장의 변주가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제하고 변주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냥 보면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아실 만한 내용들이어서 그냥 악곡이 있다 정도만 확인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음악 어울림에 관한 이야기하는 페이지로 넘어와 보시면 우리가 함께하는 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그림 관련된 게 아니어도 이런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여기요. 뭐 작자 미상의 신 등용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요 얘기가 나오죠. 아까 그림은 중1 교과서에 있었는데 조선시대 송만제가 쓴 관우희의 3일유가에는 단가와 판소리, 줄광대와 땅재주꾼 등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하여 1과 2를 합쳐서 보시면 이야기거리가 되려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송만제가 관우희를 쓰게 된 것이 아들이 과거 시험을 되게 잘 봐갖고 급제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걸로 대신할게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3.1육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을 하면 광대들을 앞세우고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 걸 3.1육아라고 한다. 근데 이거 할 때 잔치를 되게 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걸로 대신한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단가, 판소리, 줄광대, 땅재주 같은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판소리가 이 책에서 타령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번 시험에는 그게 나온 거였죠. 지금 보시면 판소리에는 12마당이 있는데 그 12마당에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이렇게 5개와 현재는 정해지지 않는 7개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뭐 개론서 같은 거라든지 보시면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교재나 있을 테니까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외우시려고 해도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외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보시면 됩니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나 이런 거 대충 다 얘기됐거든요. 이면이 나온 게 좀 놀랐습니다. 이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맥락에 맞는 발림과 맥락에 맞는 노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총체적인 개념을 이면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판소리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청자들이 별로 어울리지도 않은 슬픈 대목에서도 기쁜 노래를 하고 기쁜 대목에서도 슬픈 노래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기쁜 대목인데 판소리하는 명창이 나는 떨고 꺾고 막 이런 구슬픈 노래를 잘 불러라고 해서 기쁜 대목에서도 자꾸 떨고 꺾고 이렇게 막 노래를 하면 그건 노래의 이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면이라고 하는 건 그 맥락에 맞는 표현을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교과서에 하나 실려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눈대목 뭔지 기억하시죠? 눈대목은 그
그 판소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목들을 눈대목이라고 부릅니다. 각 판소리마다 눈대목을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두셔도 될 것 같고, 암행어사 출두 대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 교과서에는 요게 하나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왔는데 특별히 더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와 함께하는 음악인데요. 앞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제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잡았던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는 예, 트로트 음악 가이니어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하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냥 있다라는 정도이지 더는 안 가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늘날의 기악음악이라고 하면서 유명한 영화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게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거 답도 그닥 아니고 그냥 한번 이런 활동들이 하나 나오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쓱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곡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함께하는 음악 중학교 계속해서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립을 향한 노래라고 해서 아까도 비슷한 거 있었죠. 통일과 관련된 노래라고 해갖고 나왔었는데요. 세아세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 이 세아세아는 동학운동과 관계되어 있고 새는 민중이고 녹두꽃은 녹두장공 전봉준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요게 의병가로 사용이 되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요 곡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노래를 편곡한 최동선 편곡의 새야새야 파랑새야 합창곡도 하나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펜데르츠키가 5번 교향곡을 한국에서 위촉을 받아서 부제를 한국이라고 하고 그 작품 안에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변주를 해서 집어넣고 마지막에 합주한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곡과 편곡한 곡, 그 다음에 펜데르츠키의 작품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이런 게 있었다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고등학교에서 뭐 배제학당 애국가니 뭐니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신흥무관학교 초기에 교가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군가에서부터 나온 독립군가 띠라라라딘 빠밤빠밤빠밤빠밤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닐까요? 이런 곡도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독특했어요. 이 세 권의 교과서를 보면서요. 없는 곡들도 제법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통일의 노래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악곡보다는 악곡보다는 이런 설명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거 원들 먼코리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요. 저희는 시험을 위주로 해서 지금 교과서를 보다 보니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선생님들 105페이지에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되어 있는 악곡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하고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악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저희는 주로 1악장의 그 앞부분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에는 6악장 7개의 나팔을 위한 광란의 춤이라고 하는 요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요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의 노래라고 해서 한국전쟁에 관한 기억을 이야기를 담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활동과 함께 노래를 하나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혹시 이 교과서 넘기시다가 또 앞에서 중1 교과서에서 기사 진표리 진찬의궤 요거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의궤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선생님들 요 그림 한번 봐주시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고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성은 옛날 고취악의 편성 중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정원가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정원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 응고, 건고가 다 나타나고 있는 이런 편성을 흔히 말하고요. 그 가장 연주자가 큰, 예, 이렇게 해서 가장 큰 편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죠. 그래서 전정헌가 편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뭐 악기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그림들이 하나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악학괴범에 나오는 고취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정언가에 해당되는 편성이다 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또 하나의 그림은요. 피카소의 3명의 악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카소의 3명의 악사에서는 3명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를 입체파 작곡가답게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 2차원으로 이렇게 해체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 갔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활을 들고 있는 것과 입에 뭔가 부는 것 같은 악기와 여기 있는 게 아마 현악기에 무슨 F홀이나 뭐 이런 것 좀 돼 보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악기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기엔 아마 악기가 이건 것 같아 라든가 한 번씩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확신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악사에서는 뭐가 좀 더 볼 게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요, 선생님들 이 교과서에 요게 있네요. 강릉 단오굿, 경기 도당굿, 남해안 별신굿, 그리고 제주 영등굿이라고 하는 유명한 굿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정도의 굿들의 이름은 좀 이름만이라도 좀 봐주신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동네의 마을굿의 형태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을굿은 동제라고도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마을굿, 당상굿 등등으로 부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유명한,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화유산급? 네. 문화유산급의 대표적인 마을굿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도는 일단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요. 포구락, 원행을묘 정리의궤와 악학개범에 있는 포구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이 보셨던 거라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교재에서 보는 것과 교과서에서 보는 건 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헤어화랑 봄아가씨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차르트 작품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교과서의 마지막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드린 마지막 골라놓은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아이네 크라이네 나우트 무지크의 4악장 주제 선율입니다. 얘는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그의 두 악곡을 한번 감상해보고 표제음악과 절대음악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봐라. 표제음악과 절대음악의 특징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보통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지요. 그리그가 쓴 대표적인 민족주의적인 음악,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음악적인 특징들을 살려서 만든 페르긴트, 그리고 별로 민족주의적이지 않은 작품이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 안에 노르웨이의 음악적인 어떤 그 전통 음악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줄거리가 있다거나 이 안에 어떤 노르웨이의 무슨 전설이 반영되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고 해서 얘는 좀 절대적인 음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위에 거는 전형적인 표제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개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개성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서 교과서는 아주 개성 만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봐주시고 악곡들
그동안 다른 교과서에서 안 보신 악곡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